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은 소방시설 점검 관리 매뉴얼 1권 제1장 8절 미분모 소화 설비입니다. 이 내용을 통째로 외우셔야 한다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설비, 핵심만 딱딱 집어서 머릿속에 확실히 자리 잡도록 도와드릴게요. 아, 네. 미분모 소화 설비. 이게 물을 아주 미세한 안개처럼 뿌려서 불을 끄는 방식이죠. 냉각 효과랑 산소 농도를 낮추는 질식 효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리는 겁니다. 아, 물을 쓰는데도 질식 효과가 있군요. 네. 미세한 물입자가 증발하면서 주변 산소를 밀어내거든요. 그리고 물 사용량이 적으면서도 전기 화재, 그러니까 C급 화재에도 쓸 수 있다는 게 상당한 장점이죠. 이걸 잘 외우시려면 일단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는지 그 큰 그림부터 잡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럼 가장 먼저 이 시스템을 이루는 핵심 부품들부터 살펴볼까요? 어떤 것들을 꼭 기억해야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한 6가지 정도를 먼저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일단 물 저장하는 수원, 그리고 물을 보내주는 가압 송수 장치, 펌프 같은 거죠. 네, 펌프. 그리고 물이 흐르는 배관,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물 뿌리는 미분모 헤드, 마지막으로 이 전체를 관리하는 제어반까지. 이 6가지가 기본 뼈대예요. 수원, 가압송수 장치, 배관, 밸브, 미분모 헤드, 제어반. 알겠습니다. 딱 6가지네요. 혹시 여기서 재질이라던가 규격처럼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서 외워야 할 세부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하죠. 시험에 딱 나오기 좋은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배관. 이게 부식되면 큰일 나니까 재질 기준이 좀 까다롭거든요. STS 304 이상의 스테인레스 강이나 아니면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그 KSD 3576 규격품을 써야 해요. ST304 이상 또는 KSD3576. 네. 그리고 용접할 때도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TIG 용접이라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TIG 용접이요? 그게 왜 필요한 거죠? 그게 용접하고 나서 배관 안에 찌꺼기가 거의 안 남거든요. 미분모 헤드 노즐이 워낙 미세해서 찌꺼기 같은 게 끼면 바로 막혀버릴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노즐 막힘 방지를 위해서 TIG 용접까지. 꼼꼼하네요. 그럼 펌프 같은 가압송수 장치 쪽에도 특별한 재질 요구 사항 같은 게 있나요? 당연히 있죠. 펌프도 계속 물이랑 닿아 있으니까 부식 방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도록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재질 기준들은 꼭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배관은 STS304 이상 또는 KSD3576, TIG 용접, 펌프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좋습니다. 재질 확실히 정리됐고요. 그럼 이제 이런 부품들을 실제 현장에 설치할 때 그때 지켜야 할 기준들, 이것도 외울 게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설치 기준도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외우셔야 할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첫째, 급수배관은 반드시 전용으로 써야 해요. 다른 설비랑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전용 배관. 중요하겠네요. 네, 둘째는 겨울철 동파 방지, 동결 방지 조치가 필수고요. 이때 쓰는 보온재는 불에 잘 안 타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난연재료 보온재. 셋째, 미분모 헤드는 천장 같은 곳에 설치하는데 물이 골고루 잘 뿌려지도록 주변에 방해물이 없어야 해요. 이걸 살수 장애가 없도록 한다고 하죠. 배관이나 조명 같은 거랑 충분히 거리를 둬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헤드는 반드시 KFI, 그러니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같은 공인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 검증받은 제품만 써야 합니다. 전용 배관, 난연 보온재로 동결 방지, 살수장애 없게 헤드 설치, 그리고 KFI 검증 제품 사용. 네, 설치 기준 핵심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이것도 알아봐야겠죠? 자동으로 켜지기도 하고 또 사람이 직접 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자동기동은 보통 화재 감지기가 불이야하고 신호를 주거나 아니면 폐쇄형 헤드가 열받아서 터지면 연동해서 바로 작동하고요. 수동기동 장치, 발신기 같은 건데 이건 사람이 쉽게 찾아서 누를 수 있는 곳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급할 때 빨리 찾아야 하니까. 네, 기준으로는 층마다 설치해야 하고 그 층 어디서든 그 장치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25m 이내여야 해요. 층마다 25m 이내. 오케이. 그리고 이 모든 걸 통제하는 제어반은 평상시에는 시스템 상태를 감시하고 불이 나면 제대로 작동시키고 하는 두뇌 역할인데
이건 안전한 곳에 둬야겠죠. 화재나 침수 위험이 없는 전용실에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동은 감지기 헤드 연동, 수동은 층마다 25m 이내, 제어반은 전용실. 네, 작동 방식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실제 점검하거나 관리할 때 이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유지관리 쪽에서는요. 배관 안에 있는 이물질 걸러주는 여과망, 스트레이너라고 하죠. 이걸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 스트레이너 청소요. 네, 여기에 이물질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 헤드를 막아서 정작 불 났을 때 물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매뉴얼에 보면 특히 그 T자형 스트레이너 청소하는 절차가 그림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마 277페이지 그 근처일 텐데 그 그림을 잘 봐두시면 실제 점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T형 스트레이너 청소 절차 그림 확인. 네, 좋은 팁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미분무 소화 설비에 대해서 특히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핵심 내용 위주로 쭉 훑어봤습니다. 구성 요소랑 재질 기준부터 설치, 작동, 유지 관리까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봤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이 있어요. 이 미분무 설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죠? 아주 작은 물입자를 쓴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미세한 물입죠. 그럼 이 특징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스프링클러 같은 다른 수계 소화 설비나 아니면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계 소화 설비랑 비교했을 때 미분무 설비가 가지는 장점은 뭘까? 또 단점은 뭘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미분무 소화 설비라는 개념 자체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더 오래 기억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장단점을 비교해보는 거.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들 꾸준히 반복해서 보시면서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